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일본의 여러 가지 소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늘은 좀 비가 와서 상당히 춥습니다. 어제도 제가 뭐 일 때문에 찌바県찌바현에 자동차를 계속 운전하면서 다녔습니다만 비가 하루 종일 오고요. 오늘 또 아침부터 뭐 저녁 때까지 계속 비가 와서 참 일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내일은 또 비가 그치고요. 그러나 온도는 한 20도 정도밖에 안 돼서 굉장히 쌀쌀한 차갑게 느껴지는 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테마와 같이 일본인들이 바라보는 시선에서 중국의 비참한 부동산 붕괴에 대해서 어떻게 일본 사람들은 보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만은 일본에서 바라보는 중국의 비참한 부동산 붕괴 뉴스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도요, 예전에 왜 이렇게 관심이 있었느냐 하면은 1980년, 1990년경에 일본도 부동산 버블이 일어났었죠. 그때는 뭐 상당했습니다. 1990년 중후반, 저도 오래 살고 있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사는 집도, 원래는 한 4천만 엔, 그러니까 30년 전의 일이에요. 4천만 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한 4억 정도 되나요? 그것이 뭐 1억이 간다고 그럴 정도로 뭐 부동산이 뭐 무척 뛰었고, 뭐 일본 사람들 콧대가 상당히 높은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지금 일본 사람들이 중국의 부동산 붕괴에 대해서 어떤 시선에서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부동산 붕괴에 대해서 고스트시티, 미완성 아파트의 비참한 모습을 일본에서도 많이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은 1980년, 1990년대 버블 붕괴를 직접 겪었기 때문에 중국의 상황을 우리의 과거를 보는 듯하다는 시각으로 보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아래에는 중국 부동산 위기의 대표적인 사진들을 좀 골라 보았습니다만 이렇게 대규모 유령 주택단지가 있고요. 수많은 집이 완공됐지만 사람이 거의 없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미완성 고층 아파트와 폐허가 된 공사장, 그리고 에버그랜드 등 개발사 파산으로 공사가 중단된 모습 등이 이렇게 사진에서 많이 올라와 있고요. 일본 사람들이 왜 이렇게 관심이 있느냐 하면은 예전에 자기들을 보는 듯하다는 그런 느낌 때문에 참 남의 일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관심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은 중국 전역에서 수천만 채의 비참한 빈집, 비완성 주택이 있다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본 언론에서는 중국 부동산이 일본 버블 붕괴 때보다 규모가 훨씬 크다. 그렇죠. 뭐 땅덩어리가 중국은 일본보다 몇 배나 크고 집만 해도 수가 많으니까 일본보다 규모가 훨씬 큰 것은 뭐 당연한 일이고요. 이래서 지방 정부와 가계 부채가 위험하다는 분석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일본에서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자기들을 보는 듯하다는 그런 느낌 때문인가, 자기들이 먼저 여러 가지 이런 경험을 겪었었는지 참 관심 있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부동산 위기는 더 비참하고 처참한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뭐 고스트화 됐죠. 뭐 고스트라는 뭐 유령화 됐다는 얘기죠. 이렇게 있고, 또한 그 지타가 말고 또 다 된 집도 미완성도 있고요. 또 다 되게 보이지만은 사람이 들어가지 않고 사지 않고, 그러니까 집을 짓는 것이 아파트 같은 것이 공급이 사는 사람보다 더 많으니까 뭐 사지 않고, 그리고 또 중국의 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돈을 많이 준비해서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게 되죠. 이렇게 되니까 완전히 고스트화되고 유령화된 그런 중국의 부동산 상황입니다. 네, 중국의 부동산 위기 원인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026년 5월 기준입니다. 중국 부동산 위기는 2021년 에버그란데 디폴트 본격화된 이후에 5년째 지속되고 있으며 아직 완전한 바닥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는 단순한 개발사 부실이 아니라
중국 경제 성장 모델의 구조적인 한계가 드러난 결과입니다. 첫 번째 주요 원인으로서는요, 과도한 레버리지와 빚 중심 성장 모델입니다. 개발사들은 지금의 시대의 막대한 차입을 통해서 땅을 사고 미분양 주택을 지으면서 성장했습니다. 에버그랜드 등 주요 개발사는 부채 수조 위안을 넘었고 선분 양제, 착공 전에 판매로, 그러니까 착공 집을 짓기 전에 판매를 해서 자금을 먼저, 그러니까 돈을 먼저 받는 것이죠. 자금을 조달해서 다른 프로젝트를 메우는 관행이 만연했습니다. 지방정부의 토지 재정 의존, 1994년 재정개혁 이후에 중앙정부가 세수를 가져가면서 지방정부는 토지 사용권 판매로 수입을 충당했습니다. 토지 판매 수입이 지방정부 재정의 30에서 50%를 차지할 정도로 의존도가 높았습니다. 부동산 붕괴로 토지 판매가 급감하면서 지방정부 부채가 폭증했습니다. 또한 정부 규제의 역설, 2020년에서 2021년 정부가 개발사 부채를 억제하기 위해 부채 비율 규제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버블을 잡기 위한 조치였지만 유동성이 있는 위기를 촉발해서 대규모 디폴트 사태를 불러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점점 어려워진 것이죠. 두 번째, 수요 측면의 근본적인 변화, 인구, 사회 구조 변화, 저출산, 뭐 어디든지 저출산이고 고령화로 인해서 중국도 그래요. 신규 가구 형성, 결혼 출산이 급감했습니다. 도시화를 이미 높여서 추가 수요가 줄었고 지분 투자 상품이라는 기대가 깨지면서 구매 심리가 얼어붙었습니다. 또한 투기 수요의 소멸, 과거에는 대한 투자처가 부족해서 부동산으로 몰렸으나 가격이 하락하고 기대가 확산되면서 수요가 급감했습니다. 가계 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 있어서 자산 효과가 감소하고요. 소비 이쪽에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 원인으로 공급 과잉과 자원 낭비, 고스트시티 미완성 주택 대량 발생, 수천만 채의 빈집이 미완성 아파트가 쌓였습니다. 건설 면적이 연간 판매량의 5배를 넘는 과잉 공급 상태였습니다. 수익률 체감, 이미 충분한 주택 재고가 있어서 도시에서 추가 건설의 경제적인 효과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이는 일본 버블 붕괴와 유사한 패턴입니다. 그렇죠. 일본과 거의 비슷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전에 1980년, 1990년 후반까지 일본의 버블이 뭐 부동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집도 4천만 엔 정도 했는데 그것이 뭐 1억 엔 정도 간다니까 한국 돈으로 10억, 그러니까 4억 되는 집이 10억이나 됐었습니다. 예전 30년 전 일입니다만 그 정도로 일본이 버블이 성장했었고 뭐 너나 뭐 누구든지 땅을 사고 집을 짓고 그리고 또 주위에는 그 먹는 음식점 같은 걸 제가 뭐 40년 넘게 살아 있으니까 제가 뭐 일본에 살았는데 산 역사입니다. 일본이 잃어버린 30년 다 알고요. 이해하고 또한 버블이라든가 잘 나갈 때 못 나갈 때 전부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1990년대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일본 사람은 누구든지 콧대가 높고 또한 그 부동산이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있었죠. 도쿄의 황궁을 팔면은 뭐 샌프란시스코를 산다, 로스앤젤레스 산다 이럴 정도로 일본의 사람들의 그 콧대가 높았었고 그 다음에 뭐 무서운 게 없는 뭐 이런 시대였습니다. 뭐 예전 일이지만은요. 그로부터 계속 그 부동산이 일본도 깨지고 10년도 안 갔습니다. 그게 길기도 가지 않았는데 길지 않고 전부 경제가 파탄한다고 보다 뭐 중지되다시피 해서 부동산도 깨지고 말았죠. 근데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일본 사람도 지금 중국의 고스트한 그 중국의 비참한 부동산 붕괴를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자기들이 예전에 겪었던 그런 것들과 유사하다. 그래서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지금 일본에서 여러 텔레비 화면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 원인이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해도 중국도 일본도 그렇습니다. 과잉 공급과 그리고 뭡니까 사람들의 그 고령화 뭐 이런 걸로 인해서 급감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부동산이
붕괴가 되고 뭐 이걸 충당할 일이 뭐 전혀 없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위기는 중국 GDP의 25에서 30%를 차지하던 부동산이 붕괴하면서 전체 경제를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소비를 위축되고 지방정부 재정의 악화, 건설업, 그 다음에 고용 감소 등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 보면은 1990년대 버블 붕괴와 매우 유사하지만 규모가 훨씬 크고 인구 구조가 더 불리하다는 점이 다릅니다. 중국 정부는 현재 재고 주택이나 매입, 규제 완화 등을 시도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모델 전환, 부동산 위주와 소비 기술 중심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렇게 인해서 중국도 버블이 완전히 깨지고 그 다음에 뭐 살아갈 수가 없는 이런 뭐 살릴 수가 없는 뭐 이런 현 상태로 몰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지금 머리를 쓰고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많은 집들을 어떻게 유용하게 이용하느냐에 대해서 지금 깊게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부동산이 현재 집중하고 있는 산업 분야에 2026년 5월 기준으로서 중국 부동산 개발사들은 과거처럼 대규모 주택 건설에서 벗어났어요.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서 안정화 플러스 신선장 분야로 전환 중입니다. 주요 초점은 재고 정리, 고품질 주택, 신경제 인프라입니다. 데이터 센터 가장 뜨거운 신성장 분야입니다. 데이터 센터는 지금 AI가 뭐 어느 나라든 AI가 지금 발전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그 뭡니까 엔비디아나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 데이터를 축적하는 컴퓨터화죠. 이것을 공장이랄까 그 사무실 같은 곳에 컴퓨터를 대형으로 쌓아놓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그럽니다. 지금 그랬기 때문에 이 중국도 그 빈집들 이런 것들보다도 이렇게 그림과 같이 사진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만 커다란 그 아파트 같은 것을 지어서 여기에 뭐 컴퓨터와 AI 데이터 센터를 개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AI 붐으로 전력 컴퓨팅 수요가 폭증하면서 부동산 개발사들이 데이터 센터 건설에 적극 진출하고 있습니다. 상업용이나 부동산 중 가장 주목받는 자산입니다. 지금 어느 나라는 일본도 그렇죠, 한국도 그렇죠, 뭐 미국이나 다 그렇죠. 여기에서 중국도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짓고 여기에 치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산업이 발전하고 또 사람이 많이 뭐 고령화라고 해도 많은 인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되죠. 그리고 또 옷도 입어야 되고 또 가지고 싶은 물건도 사야 되고 하니까 이런 또 물류센터를 많이 짓죠. AI 첫 번째 AI 데이터 센터, 두 번째 물류산업단지입니다. 전자상거래와 제조업, 리쇼어링, 국내 복귀로 물류창고 수요가 증가하면서 산업용 부동산이 안정적인 수익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류센터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보장성 주택, 사회주택, 정부가 미분양 재고를 사들여서 저렴하게 임대하고 공공주택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뭐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이것이 그러나 이미 깨진 부동산이 일어나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일본 사람들이 왜 이렇게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뭐 자기들이 예전에 겪었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중국도 이렇게 부동산이 깨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아나느냐 유사하게 정말 그 일본과 같은 거의 같은 흡사하죠. 이런 상황에 있어서 요즘 일본에서 여러 텔레비 방송국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도 이렇게 살아나려고 뭐 물류센터나 데이터 센터나 뭐 여러 가지를 이렇게 사진과 함께 짓고 또 활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그런 길에 되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과거 자기와 같이 흡사한 이런 부동산 붕괴에 대해서 지금 중국의 현실을 내다보고 있고요. 유사하게 좀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그럼 안녕히 계세요. 사요나라.